자, 경우의 수와 순열 마지막 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합의 법칙. 말 그대로 더하는 경우, 뭐를 더하는 거야? 역시 우리가 지금 공부해볼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 어떨 때 더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배운 집합과 관련해서 많이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런 상황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와 B가 겹치는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다. 즉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생으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도 비슷한 논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더하면 된다. 이럴 때가 합의 법칙이다.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방송 제목이 잘못되어 있네. 뭐 알아서 하시고 그냥 할까? 그냥 해야겠다.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5의 배수는 5가 있을 수 있고 10이 있을 수 있고 15는 두 주사위로는 나올 수가 없죠. 자, 두 개의 눈을 더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1, 4, 2, 3, 3, 2, 4, 1 네 가지가 있고 10은 4, 6, 5, 5, 6, 4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5가 나오면서 10은 나올 수가 없어. 동시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와 3을 더해서 모두 7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다. 자, 합의 법칙을 했으니 이제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근데 이 동시에라는 게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 이제 시행, 즉 하나의 어떤 우리가 셀 경우의 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경우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100원짜리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면 동전은 앞뒤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주사위는 6가지의 경우가 나와서 2와 6인데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기 때문에 곱해서 12가지.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약수의 개수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서 구했었지. 그 다음에 이 지수들에다가 각각 플러스 1을 해서 곱했다. 그래서 12개 이런 식으로 구했었는데 중학교 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 개 72에 약수 어떤 수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2의 몇 승 곱하기 3의 몇 승일 거야. 여기에 곱하기 5 이런 게 있으면은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운데.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2를 안 곱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3도 역시 3은 2까지 있으니까 0, 1, 2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네 가지와 세 가지를 곱해서, 왜냐면 2도 몇 개나 곱할지 선택을 해야 되고 3도 몇 개나 곱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서 곱의 법칙이 나는 거지. 12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1에서 4까지 적힌 숫자가 4장 있는데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몇 자리를 뽑겠다? 두 자리. 하나, 둘.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가지. 두 번째 자리에도 1, 2, 3, 4, 4가지. 그래서 둘이 곱해주지. 왜냐면 10의 자리 결정했다고 1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을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결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곱해준다. 그 다음 순열. 순열이 무슨 뜻이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1, 1, 1, 1, 1 다섯 자리. 자, 순열은 첫 번째 자리에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5. 그 다음은 숫자 하나를 써버려서 숫자가 4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4.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3개를 썼으니까 2개 남고 나머지는 하나밖에 안 남겠지. 그리고 5개의 숫자를 모두 결정할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곱해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 자, 이렇게 5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한 것을 우리는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새로운 기호를 만들 건데, 이 녀석을 5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래서 5 팩토리얼 느낌표라고 쓰고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데, 5 팩토리얼의 뜻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렇다면 n 팩토리얼은 n-1 그래서 1씩 계속 작아지는 거를 계속 곱해주다가 2 곱하기 1까지 전부 곱해주는 걸 우리는 n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만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지. 어떻게 구하냐면 세 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3개를 써놓고, 첫 번째 자리에는 6개의 숫자니까 6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개를 썼기 때문에 5개의 숫자가 남았지. 그 다음은 2개를 써서 4개의 숫자가 남았어.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호로 6p3 이렇게 쓸 거고, 이 6의 의미는 6개의 숫자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라는 의미야. 6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식으로 쓰려면은 6, 5, 4 보니까 6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3, 2, 1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것을 공식화를 해보면 NPR 무슨 뜻?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그런 경우의 수라는 뜻이고, 전체 N팩 그 중에서 N-R팩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공식화해서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면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에서 B로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 1, 2, 3이 있고 B에 1, 2, 3, 4가 있대. A에서 B로 함수의 개수, 함수의 조건. 함수의 조건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x가 하나의 y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의 조건이라고 했지. 1이 하나의 b, a에 있는 1이 하나의 b로만 가면 돼.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2도 가야 되니까 곱의 법칙, 2가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4가지. 왜냐면 1이 간 곳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4가지고 3도 역시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 근데 이제 2번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라는 건 하나의 y가 하나의 x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 곳으로는 또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1이 1로 갔다면 2랑 3은 1로 갈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이 1대1 함수였지. 그래서 맨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4가지. 그 다음 2는 1이 간 곳 빼고 나머지 3가지. 그 다음 3은 1이랑 2가 간 곳 빼고 나머지 2가지. 그래서 이 녀석은 4B가 아니고 3이 되는데 뭐와 같냐면 6, 4, 24와 같다. 한 번 더 봅시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줄을 설 거다.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얘기지. 6명이 줄을 서고 싶다. 그냥 6명 전부 다 6 팩토리얼 720개. 자, 남학생 3명이 지금 넣을 거지? 남학생 3명이 여학생 앞에 서야 된다. 그럼 6자리가 있을 텐데 앞에 3명의 남학생들이 오고 싶고 뒤에는 여학생들이 오고 싶다. 남학생 3명. 3명이 3곳에 나열돼야 되니까 3팩토리얼. 여학생 3명이 3곳에 나열돼야 된다.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6 곱하기 6. 36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쓴다. 두 번째,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쓴다. 자, 근데 이 동시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고 싶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경우가 완성될 때를 기준. 이제 정식 용어로는 한 시행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그렇게까지 이해할 것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2번 던질 건데 주사위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지려면 하나를 2번 던져야 돼. 그러면 얘는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2번 던질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6 곱하기 6으로 셀 거야. 왜냐면 2번 던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2번 던지는 것까지는 다 곱한다. 다음 세 번째, 순열. 순열은 NPR 이렇게 썼고, N개 중에서 R개를 순열할 때 우리 쓰는 기호였고, 공식으로는 N-R팩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합이 6이 나올 수가 있고 9가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6이 나오려면 1, 5, 2, 3, 3, 2, 왜 2, 3이에요? 2, 4죠. 그 다음에 3, 3, 4, 2, 5, 1. 그래서 5개. 더해서 9가 나오려면 3, 6, 4, 5, 5, 4, 6, 3. 4개.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왜냐면 더해서 6, 더해서 9. 이게 동시에 일어나려면 더해가지고 6이면서 9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더해서 9개. 이게 답이 된다. 32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2의 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3의 배수. 좋았어.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는 두 자리니까 10부터 99까지겠지? 10부터 99까지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는 90개니까 45개가 있겠네. 왜냐면 1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90개인데 다 짝수 아니면 홀수겠지? 45개다. 자, 3의 배수. 자, 90개의 숫자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3의 배수겠지? 그래서 30개. 좋았어. 정확히 얘기하면 12부터 99까지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답을 75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녀석들이 있어. 동시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애들이 있다. 즉 교집합이 있어. 아, 우리 2의 배수를 집합 A라고 하고 3배수를 집합 B로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말이지. 이 녀석을 그냥 NA 플러스 NB라고 하기에는 NA와 NB의 교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포저의 원리에서 배웠었던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거. 두 번 세졌기 때문에 6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녀석은 6의 배수지. 6의 배수가 2의 배수, 3의 배수에서 두 번 세졌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된다. 그래서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 6의 배수는 90개 중에서 6의 배수는 15개가 있겠네. 그래서 빼기 15를 해주면 답은 60. 36번. 한 장에 100원, 500원, 1000원인 세 종류의 우표를 합쳐서 5000원어치의 우표를 사고 싶다.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산다고 한다. 자, 그러면 우표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표를 다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100원짜리 300원, 500원짜리 1500원, 1000원짜리 3000원 다 합쳐도 4800원이니까 5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기만 하면 된다. 자, 어떻게 세냐면 100원짜리 우표를 사는 경우가 4가지가 생길 거야. 왜냐면 안 살 수도 있고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4가지가 생겨.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역시 4가지. 1000원짜리도 역시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6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 우표네요. 4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각 우표는 적어도 한 장은 사야 되니까 3가지겠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 답이 된다. 넘어갑시다.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 4종류의 햄버거, 2종류의 감튀, 3종류의 음료를 팔고 있는데 햄버거, 감튀, 음료수를 각각 하나씩 묶어서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세트의 개수를 구하라. 햄버거 4개, 감튀 2개, 음료수 3개 모두 합쳐서 세트 메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동시다. 동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세트 메뉴 안에 햄버거, 감튀, 음료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다. 8, 3, 24 24세트를 구할 수 있다. 44번 1과 4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세 자리. 좋았어. 첫 번째 자리에 몇 개의 숫자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은 쓸 수 없지. 왜냐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0 빼고 1 빼고 4 빼고 그래서 7가지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0을 쓸 수 있으니까 8가지. 그래서 다 곱해주면 4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화관에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문이 있는데 A, B 두 문은 입장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나간다. 좋아요. 들어갈 때는 A 혹은 B 둘 중 하나로 들어가겠지. 2가지. 나갈 때는 나머지 8개 중에 나가겠죠. 곱하기 8. 자, 1, 2, 3을 중복으로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7개이다. 이 중에서 다음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1, 2, 3을 중복으로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하나, 둘, 셋, 3, 3, 3 곱하고 해서 27가지인데 그 중에서 1 다음엔 3이 오고 2 다음에는 1 또는 3이고 3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2 또는 3이다. 수용도를 그려봅시다. 맨 처음에 1이 온다면 그 다음은 3이 와야 되고 3 다음에는 1, 2, 3 다 올 수 있다. 좋았어. 맨 처음에 2가 온다면 2 다음에는 1이나 3이 와야 되고 1 다음에는 3이 와야 되고 3 다음에는 1, 2, 3 다 올 수 있다. 좋아요. 3 다음에는 1, 2, 3 다 올 수 있고 1 다음에는 3이고 2 다음에는 1 아니면 3이고 3 다음에는 1 아니면 2 다음에 3이다. 3개, 4개, 6개 다 더하면 13개.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이제 본질은 하나하나 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형도를 그리는 것도 너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려야 해. 너무 멋있게만 풀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11, 114, 321과 같이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적어도 하나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없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1이 없는 애를 뺄 거야. 전체는 세 자리 자연수.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 9개. 0 빼니까 1, 2, 3, 4, 5, 6, 7, 8, 9, 0 중에서 0 빼니까 9개. 그 다음은 10개, 10개. 다 곱하면 9배. 좋았어. 그 중에서 1이 없는 녀석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1 빼고 0 빼고 8개. 뒤에는 1만 빼고 9, 9. 얘는 99, 81에 8이니까 648. 우리 900에서 648을 빼주면 252. 답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ABC 지점을 잇는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갔다가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도로는 한 번만 지날 수 있고 A 지점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A, B, C, B, A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네. 자, A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 네 가지. 길이 4개니까.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B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한 가지 길은 썼으니까 2가지만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돌아올 때도 길 하나 썼으니까 3가지만 남아있겠네. 그래서 답은 72. 넘어갑시다. 두 자연수 이거에 대하여 x의 약수의 개수, 우리 아까 약수의 개수 구했지. 2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를 안 곱하거나 한 번 곱하거나 2번 곱하거나 3번은 곱할 수가 없지. 왜냐면 2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 가지고 3가지. 그 다음에 5 가지고는 왜 갑자기 7이 나왔지? y 플러스 1. 그 다음에 7 역시 y 플러스 1. 그랬더니 12개였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 4였다. y 플러스 1은 2였다. y는 1이다. 선생님 여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였나요? 우리 지금 가지수를 세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음수의 가지수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는 1이고 이제 x를 구해주면 x는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140. 그래서 정답은 141이 되겠네. 68번 만원짜리 한 장, 5천원짜리 3장,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다.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 금액의 수. 자, 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돈을 지불하는 가지수를 세라고 하지 않았고 금액의 수를 얘기했으니까 만원짜리를 한 장 내서 만원을 낸 거랑 5천원짜리를 2장 내서 만원을 낸 게 같은 경우라는 거지. 어차피 만원을 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만원짜리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5천원, 만원, 15,000원, 2만원, 25,000원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는 생각하지 않고 5천원짜리, 만원짜리만 생각해보면 모든 경우를 다 셀 수 있어. 무슨 경우와 같다고? 5천원짜리 5장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만원짜리를 전부 5천원짜리로 바꿔서 5천원짜리 5장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5천원짜리 5장, 100원짜리 4개 이렇게 바꿔서 셀 거야. 5천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6가지가 있겠지.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100원짜리는 그럼 5가지.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0원, 둘 다 안 내는 거는 제외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정답은 29가지가 되겠네. 자, 69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여기 방금 봤었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와 금액의 방법을 지금 따로 놨거든. 지불하는 방법을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것과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걸 다른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방법이라고 했을 때 1,000원짜리 하나와 500원짜리 2개를 다른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방법, 어떻게 낼 건지까지 다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A를 구할 때는 우리는 이대로 이 문제의 상황 그대로 경우의 수를 세준다. 1,000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가지. 내거나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2장 내거나. 500원짜리 3개니까 4가지. 100원짜리 3개니까 4가지. 그래서 결국 A는 48이 되고, 자, B를 생각을 해보자. B 5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1,000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개가 있으면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까지 이 모든 경우 다 셀 수 있어. 금액만 봤으니까. 500원부터 3,500원까지 500원짜리 7개가 있는 것과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아. 그래서 금액만 셀 때는 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50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면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100원짜리를 생각해 봤을 때 100원, 200원, 300원 하고 400원을 셀 수가 없어. 그래서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400원을 셀 수 있게 바뀌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바뀌게 돼. 그래서 항상 이게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가 없는가, 모든 금액의 수를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고민해서 얘를 잔돈을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는 바꿀 수 있었다. 왜냐면 500원짜리가 3개가 있어서 500원짜리만 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서 100원으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B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500원짜리 7개와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4. 24인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각각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47, 23.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70. 마지막 문제. 이거 어려우니까 이빨 꽉 깨물고 잘 들어보세요. 다음 그림의 5개의 영역을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는 있는데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빨강을 칠했다, 파란 색깔로 빨강이라고 칠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여기에는 노랑, 파랑 이런 거 칠할 수 있고 여기에도 노랑, 파랑 뭐 이런 거 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할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가장 복잡한 녀석을 먼저 색깔을 칠해주는 거야. 가장 복잡한 녀석이 뭐냐면 바로 B지. 왜 B가 복잡하냐? B는 세 녀석이랑 지금 면을 맞닿고 있어. 가장 많지. A, C, D와 면을 맞닿고 있어. 그래서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 돼. 가장 까다로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지. 가장 까다로운 녀석 먼저 세주는 거야. 자, B 먼저 세주자. B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도록 합시다. B에다가 뭐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지. 자, 3가지 우리 세 줬으니까 편의상 파란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A에는 2가지 노랑 아니면 빨강 칠할 수 있을 거고, C에도 2가지 좋았어, 노랑 아니면 빨강. 그 다음 E에도 2가지 C랑 다른 거 라고 생각한 순간 D가 물음표야. 왜냐면 D는 B랑 달라야 되고 E랑 달라야 되는데 이 B랑 E랑 같다면 D는 2가지를 칠할 수 있을 거고 B랑 E가 다르다면 D는 1가지 색깔밖에 못 칠할 거야. 자, 무슨 말이야? B에다가 파란색을 칠했는데 만약에 C에다가 노란색을 칠했고 E에다가 다시 파란색을 칠했다면 D에는 얘는 빨강도 칠할 수 있고 얘는 노랑도 칠할 수가 있어. 그 2가지를 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E에 파랑을 칠하지 않고 빨강을 칠했다면 파랑도 안 되고 빨강도 안 돼서 D는 노랑밖에 칠할 게 없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다라는 거야. 자, C까지는 그대로 2가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둘로 나눠줄 거야. 첫 번째, E와 B가 같을 때, 즉 E와 B가 같을 때, 여기에 그대로 파란색을 칠했을 때,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B와 같은 걸 칠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D에는 2가지의 경우가 생기지. 왜냐면 B와 E가 같기 때문에 D는 그것만 다르면 되거든. 그 색깔만 다르면 돼. 두 번째, E와 B가 다를 때, 자, 그러면 E의 입장에서는 B와도 달라야 되고 C와도 달라야 돼. E에 칠할 수 있는 숫자는
색깔은 한 가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지. 두 개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B와 C는 같을 수 없어. 이웃하고 있어서. 근데 두 개와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색깔밖에 안 남을 거야. 자, 그러면 E와 B가 다르기 때문에 D는 E와 B가 둘 다 달라야 돼서 역시 한 가지의 색깔밖에 안 남을 거야. 결국은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36가지가 나오게 돼.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들 고생 많았고 언제 끝나나? 누구 있나? 지금 본 사람 있긴 있는 건가?